비화공 플랜트 사업은 산업 설비, 환경, 바이오, 그리고 발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등 삼성그룹이란 점이에요. 시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화공 부문의 수주의 80%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산업 설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얼마나 많은 발주가 쏟아질 것이냐, 그 문제겠죠.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리더십 조기 확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수립한 이 133조 원의 투자 계획에 38조 원을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71조 원을 투자하고 첨단 파운드리 공장 연구개발과 생산 라인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전 세계 1위 CDMO 기업이란 지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에 7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죠. 중요한 점은 이런 하이테크 산업에 사용되는 공장을 다른 기업이 짓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장 설계가 핵심 사업 기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삼성이 공장을 SK건설에 맡기면 이런 사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따라서 그룹 내 계열사에게 시공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삼성으로선 삼성 엔지니어링의 비화공 부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비화공 부문 수주 잔고의 80%가 삼성전자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렇게 삼성 계열사의 생산 설비 건설을 도맡게 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였습니다. 2010년 중동 지역 화공 플랜트 대규모 저가 수주로 인해 2013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고 2015년에는 1조 4,543억 원의 영업손실과 함께 자본 잠식에 빠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삼성그룹의 시공을 도맡아 하며 기밀 유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삼성 엔지니어링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삼성그룹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삼성 엔지니어링을 살려냈어요. 동시에 이 삼성 계열사 생산 설비 발주를 도맡아 맡기기 시작합니다. 2015년 이전엔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맡았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전외 계열사들의 발주를 맡는 것으로 그 역할이 좀 분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5년 3월 삼성물산이 1차 공사를 진행했던 약 5천억 원 규모의 베트남 하노이 공장 후속 공사를 삼성 엔지니어링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중간에 업체를 바꾸는 일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후 평택 반도체 공장 1라인 건설을 기점으로 삼성물산은 반도체 생산 라인인 팹을, 삼성 엔지니어링은 변전소, 수처리 시설 등의 유틸리티 부문을 도맡게 됩니다. 그 후에 비화공 부문의 실적을 보면 신규 수주 금액이 2015년 2조 8,335억 원에서 1년 만에 4조 3,058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2015년 11%에서 2022년 3분기에는 31%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매년 4조 원에 가까운 수주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자 유가라는 대외 변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비화공 부문은 이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는 점도 큰 강점인데요. 무려 10%가 넘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화공 플랜트들이 사막 한복판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삼성 계열사들의 공사 현장은 대부분 국내외 도심에 있어 원자재나 인력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에요. 이에 더해 계열사들의 공사 프로젝트는 시공범위나 계약 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증액이 가능한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이 보장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2022년 삼성 엔지니어링이 공시한 계약 금액 증액 3건 모두가 계열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비화공 부문은 어떻게 보면 담보 같은 느낌인데요. 계속해서 꾸준한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 거의 확실하죠. 특히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용인 반도체 공장에 300조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이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을 목표로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2011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든 공장의 건설을 전담막하고 있죠. 세계 최대 생산 능력 24만 리터를 갖춘 4공장은 2020년 11월 착공 후 지금까지 약 1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5공장도 올해 착공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의 비화공 부문 매출을 증대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공과 비화공 부문 모두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2011년 무렵 신고가 달성 후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고점을 올리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신고가 대비 100% 가까이 하락한 구간에서 상장 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점은 시장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전체 차트를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8,500원대의 저항을 돌파하며 단기 신고가를 기록한 후 작은 파동으로 횡보 중인데요. 단기적으로 2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신고가인 32,0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721선, 481선, 241선 모두 정배열로 추세를 한번 정하면 잘 틀지 않는 대형주의 특성상 단기 이평선 또한 정배열로 진행이 되며 상승 추세의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수주뿐 아니라 중동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많은 수주를 따내 국위 선양하고 기업 동안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두 개 편에 걸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머니라떼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이 업로드되는 대로 또 다른 양질의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